이제 제네시스는 완벽하게 현대차와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도 이제 현대차가 먼저 하고 제네시스는 좀 나중에 하는 그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전 제네시스를 매일 보지만 어떤 부분이 이게 딱 바뀌어 이제 크게 딱 와닿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조금씩 장식을 조금 바꿨는데 사실 그거 외에는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은 좀 느껴지지 않네요. 전자식 기어를 해봤는데 이 조작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조작감이 나쁘진 않은데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정도 세팅은 완전히 이제 풀 플래그십 정도는 아니고요. 미국에 요즘 나오는 컨티넨탈 그리고 캐딜락 CT6가 이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들도 이 제네시스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모델이고요. 현대차,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G80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이제 5 시리즈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등과 이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E 클래스가 워낙 이 상품성이 좋게 나왔고 지금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경쟁력으로 그들과 경쟁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변화로는 크게 어필하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G80이 제네시스에서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건 맞는데요. 지금 대신 이런 되게 깜찍한 모델을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G80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좀 고성능 이미지가 많이 강조된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만 이제 3.3 람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서 지금 실내에는 공개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휠도 휠캡바 현대가 이런 식으로 차를 꾸밀 거라고 저는 생각은 못 했는데 굉장히 좀 깜찍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TX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외관 패키지들이 장착이 돼 있고 뒤에도 머플러가 이게 원래 그 5.0L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5.0L 모델에 적용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성능, 그 강렬한 이미지를 좀 많이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이제 프라다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5.0L 엔진을 갖고 좀 공격적인 성능, 좀 주행 성능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3.3 터보 엔진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네, G80이 지금 월드 프리미어로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되긴 했지만 사실 G80이라든지 G80 스포츠는 사실 그리 중요한 차는 아니에요. 어차피 있었던 차고 풀체인지도 아니고 그냥 잠깐 조금 디자인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모터쇼에서 더 중요한 차는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뉴욕 컨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시리즈 그리고 C 클래스, A4 등을 겨냥한 컴팩트한 이제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포츠 컴팩트 세단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후륜구동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닛 안에는 이제 2.0L GDI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245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이런 레이아웃이 기존 현대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후륜구동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요. 리어행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차가 역동적인 디자인 자체가 역동적으로 이제 꾸며질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모양이고요. 정말 스포츠카에서 보이는 그런 비율입니다. 일단 이 차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대차가 EQ900를 내놓기 전에 그 제네시스 G 쿠페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 엄청난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었고 크기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 디자인, 세부적인 디자인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EQ900에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뉴욕 컨셉트도 현대차가 내놓을 이 소형 컴팩트 프리미엄 세단에 아마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 제네시스도 이 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 차를 디자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쁘다라는 색깔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느낌인데, 그참 네, 메르세데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AMG 아니면 뭐 M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많이 만들어서 넣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폭스바겐은 R라인이라든지 뭐 아우디는 S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파츠를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그런 그 라인업을 다들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걸 바로 스포츠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지금 아반떼 스포츠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론칭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제네시스 브랜드도 제네시스 스포츠가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 스포츠는 지금 뭐 완전히 야한, 완전히 빨간 디자인의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빨간색이 그 보통에 보는 그런 자동차의 빨간색과는 완전히 다른, 빨강은 빨강이지만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빨간색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달라진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콕 찍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포티하게 바뀌었고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길 같은 것도 완전히 블랙 무광으로 만들어서 분진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적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약간 틴팅이 돼 있어요. 약간 어둡게, 그냥 럭셔리카가 아니라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라고 제네시스를 다시 포지셔닝한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터그래프의 제네시스처럼 좀 야하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네요. 모터그래프가 파란색 하니까 이렇게 그거랑 똑같지 않게 빨간색 한 거 아닌가? 어쨌든 네, 굉장히 제네시스라는 건 이런 그 스포츠로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자동차인 것 같고요. 그런 포텐셜을 잘 발휘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이 차에는 3.3L 터보 엔진이 장착된다고 하는데요. 보통에 있었던 다른 제네시스가 3.8L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다이나믹하고 토크가 더 풍부한 자동차라서 더 운전하기에 즐거운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썬팅이 너무 까매서 안을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정도의 썬팅이 되어 있네요. 테일램프에 잘 보면 크롬이 추가됐어요. 이전에 제네시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전에 제네시스는 이게 그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그 램프였는데, 램프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내부가 바뀌어서 크롬으로 더해지고, 이게 밋밋한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램프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이전 거는 조금 더 비쌌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원가가 낮아졌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헤드램프가 지금 바뀐 게 눈에 띄어요. 헤드램프가 풀 LED 헤드램프로 바뀌었죠. 자, G80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그전에도 많이 타본 차고, 저 또한 많이 타본 차여서 뭐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G70이 뭐 좌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할 건 없죠. 으짜. 이거 뭐 제네시스랑 똑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네요. 요 약간 손잡이가 조금 바뀌었달까? 뭐 그 정도.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졌나? 좀 작아진 느낌이네요. 착장감이 달라졌어요. 이 시트가 이전엔 조금 그냥 단단하기만 했던 느낌이었는데, 이젠 단단하다가 쑥 들어가는 지점이 있네요. 약간 시트에도 정말 신경 많이 쓰는구나. 으짜. 네, 이 시트에 앉으면 많은 것들이 이전하고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늘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틴팅 되어 있는 게 눈길을 끄네요. 그리고 P 모드가 이렇게 별도로 있고, 그리고 당겨서 D를 만든 다음에 간다, 후진할 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시면 D 할 때하고 P 할 때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D와 P가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조금씩 메이커들이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하는 이유는 BMW 때문입니다. BMW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요 가운데 N을 두 칸으로 만들어 놨어요.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죠. 나머지는 뭐 기존 제네시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큰 도움이 되는가, 운전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손잡이 부분은 조금 더 그립감이 좋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네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부품이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러나 거의 다 철제로 만들었다는, 거의 다 철로 만들었다는 그런 제네시스예요. 철로 만든 게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꾸만 그걸 자랑하고 있네요.
레이저 웰딩을 많이 써서 이렇게 지렁이가 곳곳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스팟 용접에 비해서 레이저 용접은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스팟은 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촘촘하게 계속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저 웰딩 용접을 하게 되면 더 촘촘하게 더 많은 양을 박아낼 수가 있죠. 레이저 용접이 그렇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그런 용접 기술이기 때문에 곳곳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비용 들여서 이거 샀는데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위쪽에 보면 이제 서스펜션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 있죠. 서스펜션 마운트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Y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건 멀티링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WC 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맥퍼슨 스트럿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